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정하는 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결정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한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이 궁금증부터 시작해 볼까요? 광주하면 AI 선도 도시잖아요.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왜 국가의 핵심 AI 컴퓨팅 센터가 갑자기 해안가의 작은 지역 해남으로 갔을까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바로 물 때문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결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와, 정말 독특하고 급진적인 국가관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왜 하필 해남이어야만 했는지 이 선택을 이끌어낸 아주 현실적인 물리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는 거대한 엔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열을 식히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양의 물이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강연에서는 이걸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랑 똑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겁니다. 광주 같은 내륙 도시에 지으면 우리 모두가 마시는 소중한 식수를 끌어다 써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해남은 어때요? 바로 옆에 사실상 무한한 바닷물이 있잖아요. 이걸 냉각수로 쓸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실제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바다를 이용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강연에서는요, 이 현실적인 결정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훨씬 더 큰 그림, 어떤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철학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뭔가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너무 큰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맨 앞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는 선구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 이런 전략을 제시해요.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먼저 혁신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게 놔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한 70% 정도 완성했는데 도저히 앞으로 못 나아가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한국이 딱 등장해서 마지막 30%의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기술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강렬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한국을 왕실에 빗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백성처럼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면 한국이라는 왕실이 마지막에 이거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줘야만 비로소 진정한 세계적인 성공작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최종 인증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왕실이라는 비유는요,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하나의 나무로 보는 훨씬 더 심오한 은유로 이어집니다. 자, 이 강연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나무고 한국은 그 나무의 뿌리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가지나 줄기 같은 거예요. 열심히 자라고 예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 한국이죠. 나무 전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혔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뿌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30대 70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가 70%의 엄청난 노력을 쏟아서 혁신을 이끌어내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지막 결정적인 30%. 그건 바로 뿌리, 즉 한국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가 더 잘났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진짜 사명은 나무 전체, 즉 인류 전체가 더 잘 자라고 번영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가 다시 AI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한국이 뿌리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AI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새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강연자가 말하는 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데이터 센터 더 짓고 하드웨어 성능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AI를 뭘로 써야 하느냐? 바로 높은 수준의 지적인 결과물, 어떤 문화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인적인 파트너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뭐 책 한 권 쓰고 영화 한 편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껏 풀지 못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가족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하는 거죠. 이 강연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정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은 반드시 한국에서 쓰여야만 한다. 이건 거의 뭐 뿌리로서의 사명, 어떤 운명적인 과제로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한번 보세요.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 문제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 국가가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말 거대하고 철학적인 비전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과연 이 관점은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글로벌 리더십의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세계가 저만치 앞서 나가는 동안 우리는 뿌리니까라며 행동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철학적 변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